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지금부터 올해 시험 본 거요.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정답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을 봤을 때는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이제 평행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좀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못 보지는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것들이고요. 가끔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몇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힘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평이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틀린 것 했을 때 3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고, 축척 변경은 이제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2번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은 채용용지가 아니라 하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이 되고요. 2번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이제 과수를 재배한다. 그럼 과수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이건 대가 아니라 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정비공장 안에 설치됐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되고요. 5번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항무지, 이것은 전형적인 임야의 모습이죠. 자, 43번 다음 중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은 뭐 쉬운 내용이죠. 자, 5번 유원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죠. 자, 44번 다음 중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은 일정한 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즉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1, 3, 4, 5번. 많이 읽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수업 시간에 그래도 몇 번 읽었던 부분이죠. 자, 2번 보시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것은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5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의 권리 결정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분할과 관련돼서 항상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예상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 그래서 확정 판결이나 뭐 공공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은 권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46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하여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계나 면적하고 상관이 없는 것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지목 변경. 지목은 경계나 면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3번이 이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7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은 이제 기초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 2번 경계점 복원하는 경계점 복원 측량이죠. 그리고 경계 복원 측량, 3번은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5번은 이제 해면성 만수 측량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의 지적 측량하고
측량하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지적 측량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이런 것 이외에도 측량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 측량 이런 것들이 있죠. 지적, 이제 삼각 측량, 삼각점 측량 이런 것들 기초 측량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랬으니까 이게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4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 지적도면의 일람도. 일람도라는 것은 지적 공부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람도는 이제 지번부여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대략적인 어떤 도면을 이제 일람도라고 하고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49번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색인도가 등록되지는 않죠. 색인도는 이제 도면, 임야도나 지적도,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이죠. 자, 50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이것도 많이 강조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5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죠. 다 맞추셨으리라 봅니다. 자, 51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뭐 많은 내용을 몰라도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약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이외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5가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52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4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내야 되는 것이죠. 자,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수령 통지를 받았을 때 수령 통지를 받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6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납부 고지를 받았을 때는 3개월 안에 내야 되는 것이고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53번. 여기서는 이제 등기법이죠. 자, 등기법은 조금은 이제 다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나왔죠. 자, 5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다 외우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대지권 등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자, 5번 보시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 한 동의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자,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에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나머지 1, 2, 3, 4번은 모르셔도 5번은 명확하게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5번 틀린 내용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4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요 가끔 했었죠.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는 이제 멸실 회복 등기는 폐지가 된 거고요.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리고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등기에는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래서 2번에 있는 멸실 회복 등기는 규정이 없고요. 또 1번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예고 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예고 등기에서요. 예고 등기. 과거에는 예비 등기라고 해서 예고 등기와 가등기 두 가지 종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예고 등기를 폐지하고 가등기만 두고 있죠. 자, 우리가 등기법 공부를 하실 때요. 예고 등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남아있죠. 예비 등기로는.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 보시면요. 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이제 직권으로 경정을 등기할 때요. 경정 등기를 할 때.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뭐 차고 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다만 3번과 관련돼서요. 신청에 의해서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신청을 할 때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은 이제 주등기로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번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3자가 없어도 등기를 할 수는 있죠. 등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일단 경정 등기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이것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번은 이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예고 등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1번이 이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객관식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확실한 정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1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요.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5번입니다. 5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될 필요가 없는 자 그랬습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또 권리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신청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5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2번 보시면요.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17세이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인데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처럼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못한다,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57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등기 예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 여실히 또 나왔죠.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미등기 토지입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요. 가처분 등기만 말소하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래서 포괄 승계인, 그래서 상속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나왔죠. 그래서 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자, 4번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그 연원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 그리고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문제는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겠습니다. 자, 58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습니다. 유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3번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어떻게 돼요?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요.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 등기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을 보시면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승역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자들도 자신의 존속기간 안에는 잔속기간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같은 사람들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60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등기요. 자, 이것도 민법과 관련되고요. 이것은 뭐 저당권 등기지만 좀 쉽게 나왔던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 4번 보시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지만요. 자, 61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자, 1번 뭐 많이 했던 거죠.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안 되는 것이고요. 2번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 상속 지분도 보존 등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가 안 되는 것이죠. 상속 지분. 또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만 안 되는 것 해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두 가지 항상 강조했었죠. 지분만 안 되는 거,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이게 2번, 3번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 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죠. 가압류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로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 5번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권리자 갑이 그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자, 등기법도요. 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이 정도까지는 좀 다루지 않고 어렵지만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자, 62번.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갑이 가처분 등기, 가처분을 2월 1일 날 하였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겠죠.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잠깐 쓸까요? 우리가 그 처분 제한 등기는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면서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몇 번 우리가 했던 평소 실력으로 보면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가처분 등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요. 갑이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2월 1일 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된 등기면은 이후에 등기예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이전 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들은 다 원칙적으로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건 다 말소가 됩니다. 자, 그걸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7월 1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6월 7일한 경매,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그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기초가 됐던 등기, 가압류 등기가 1월 7일, 2월 1일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도요.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는데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이후에 있었지만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기초가 됐던 가등기 담보권은 1월 8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즉 가처분 채권자 값보다도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1월 7일, 1월 8일 먼저 가압류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4월 2일에 등기를 했어요. 이후에 등기가 됐지만은 이 사람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소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요. 2013년 1월 9일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8월 1일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8월 1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요. 매매계약이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매매계약이 가처분 등기에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번과 2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압류 등기나 가등기 담보권이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가처분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는 것이지만은 매매계약은 어디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병이 등기한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8월 1일 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5번도 2번하고 똑같죠. 담보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등기된 2월 1일 전에 등기는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 등기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말소되는 등기는 4번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비슷한 또 말소해야 되는 등기와 관련돼서 63번 이렇게 있는데요.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뤘던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것이 나왔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그 존속을 결정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수용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되지 않고요. 또 말소되지 않는 것이 이제 수용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용 전에 이루어졌던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만은요. 우리가 또 하나 예외가 있었죠. 수용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수용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요.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유권은 이미 넘어간 거죠. 형식적으로 등기만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따라서 이 등기도 수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하고 똑같이 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수용 개시일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말소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전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그 상속 자체는 수용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요.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외에 2번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5번에는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직권으로 다 말소되는 등기가 되는 거죠. 다 말소되는 등기들이죠.
그래서 그 수용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되지 않고 직권으로 그 존속을 인정한 건 말소되지 않고 또 수용되기 전에 이전 등기들, 보존 등기들은 말소되지 않고 이후에 된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이미 수용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64번.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2번 보시면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2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의무자는 절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승소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제 모두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등기법에서 하나, 두세 문제 정도가 좀 힘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만 좀 난해했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지금부터 올해 시험 본 거요.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정답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을 봤을 때는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이제 평행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좀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못 보지는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것들이고요. 가끔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몇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힘들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평이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틀린 것 했을 때 3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고 축척 변경은 이제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2번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채용용지가 아니라 하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이 되고요. 2번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이제 과수를 재배한다. 그럼 과수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이건 대가 아니라 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정비공장 안에 설치됐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되고요. 5번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항무지, 이것은 전형적인 임야의 모습이죠. 자, 43번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은 뭐 쉬운 내용이죠. 자, 5번 유원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죠. 자, 44번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은 일정한 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즉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1, 3, 4, 5번. 많이 읽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수업 시간에 그래도 몇 번 읽었던 부분이죠. 자, 2번 보시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것은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5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 건축물의 권리 결정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분할과 관련돼서 항상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예상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 그래서 확정 판결이나 뭐 공공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은 권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46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하여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계나 면적하고 상관이 없는 것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지목 변경. 지목은 경계나 면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3번이 이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7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은 이제 기초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 2번 경계점 복원하는 경계점 복원 측량이죠. 그리고 경계 복원 측량, 3번은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5번은 이제 해면성 만수 측량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의 지적 측량과 상관이 없죠. 우리가 지적 측량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이런 것 이외에도 측량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 측량 이런 것들이 있죠. 지적, 이제 삼각 측량, 삼각점 측량 이런 것들 기초 측량이 포함되지만 우리가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랬으니까 이게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4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 지적도면의 일람도. 일람도라는 것은 지적 공부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람도는 이제 지번부여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대략적인 어떤 도면을 이제 일람도라고 하고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49번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색인도가 등록되지는 않죠. 색인도는 이제 도면, 임야도나 지적도,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이죠. 자, 50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이것도 많이 강조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5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죠. 다 맞추셨으리라 봅니다. 자, 51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뭐 많은 내용을 몰라도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약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이외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5가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52번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4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내야 되는 것이죠. 자,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수령 통지를 받았을 때 수령 통지를 받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6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납부 고지를 받았을 때는 3개월 안에 내야 되는 것이고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53번. 여기서는 이제 등기법이죠. 자, 등기법은, 조금은 이제 다소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나왔죠. 자, 5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다 외우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대지권 등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자, 5번 보시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 한 동의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자,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에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나머지 1, 2, 3, 4번은 모르셔도 5번은 명확하게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5번 틀린 내용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4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요 가끔 했었죠.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는 이제 멸실 회복 등기는 폐지가 된 거고요.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리고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등기에는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래서 2번에 있는 멸실 회복 등기는 규정이 없고요. 또 1번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예고 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예고 등기에서요. 예고 등기. 과거에는 예비 등기라고 해서 예고 등기와 가 등기 두 가지 종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예고 등기를 폐지하고 가 등기만 두고 있죠. 자, 우리가 등기법 공부를 하실 때요. 예고 등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남아있죠. 예비등기로는.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 보시면요.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이제 직권으로 경정을 등기할 때요. 경정등기를 할 때.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뭐 차고 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다만 3번과 관련돼서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신청을 할 때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은 이제 주등기로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번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3자가 없어도 등기를 할 수는 있죠. 등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일단 경정등기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이것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번은 이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예고등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1번이 이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객관식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확실한 정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1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요.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5번입니다. 5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될 필요가 없는 자 그랬습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또 권리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신청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5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2번 보시면요.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17세이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인데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처럼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못한다,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57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등기 예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 여실히 또 나왔죠.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미등기 토지입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이 확인해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요. 가처분 등기만 말소하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래서 포괄 승계인, 상속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나왔죠. 그래서 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자, 4번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 그리고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문제는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겠습니다. 자, 58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유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3번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어떻게 돼요?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요.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 등기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을 보시면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승역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자들도 자신의 존속기간 안에는 잔속기간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같은 사람들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60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등기요. 자, 이것도 민법과 관련되고요. 이것은 뭐 저당권 등기지만 좀 쉽게 나왔던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 4번 보시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지만요. 자, 61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자, 1번 뭐 많이 했던 거죠.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안 되는 것이고요. 2번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 상속 지분도 보존 등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가 안 되는 것이죠. 상속 지분. 또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만 안 되는 것 해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두 가지 항상 강조했었죠. 지분만 안 되는 거,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이게 2번, 3번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 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죠. 가압류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로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 5번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권리자 갑이 그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자, 등기법도요. 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이 정도까지는 좀 다루지 않고 어렵지만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자, 62번.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갑이 가처분 등기, 가처분을 2월 1일 날 하였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겠죠.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잠깐 쓸까요? 우리가 그 처분 제한 등기는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면서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몇 번 우리가 했던 평소 실력으로 보면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가처분 등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요. 갑이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1일 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된 등기면은 이후에 등기예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이전 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들은 다 원칙적으로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건 다 말소가 됩니다. 자, 그걸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7월 1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6월 7일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그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기초가 됐던 등기, 가압류 등기가 1월 7일, 2월 1일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도요.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는데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이후에 있었지만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기초가 됐던 가등기 담보권은 1월 8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즉 가처분 채권자 갑보다도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1월 7일, 1월 8일 먼저 가압류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4월 2일에 등기를 했어요. 이후에 등기가 됐지만은 이 사람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소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요. 2013년 1월 9일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8월 1일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8월 1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요. 매매계약이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매매계약이 가처분 등기에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번과 2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압류 등기나 가등기 담보권이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가처분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는 것이지만은 매매계약은 어디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병이 등기한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8월 1일 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5번도 2번하고 똑같죠. 담보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등기된 2월 1일 전에 등기는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 등기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말소되는 등기는 4번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비슷한 또 말소해야 되는 등기와 관련돼서 63번 이렇게 있는데요.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뤘던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것이 나왔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그 존속을 결정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수용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되지 않고요. 또 말소되지 않는 것이 이제 수용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용 전에 이루어졌던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만은요. 우리가 또 하나 예외가 있었죠. 수용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수용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요.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유권은 이미 넘어간 거죠. 형식적으로 등기만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따라서 이 등기도 수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하고 똑같이 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수용 개시일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말소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전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그 상속 자체는 수용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요.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외에 2번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5번에는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직권으로 다 말소되는 등기가 되는 거죠. 다 말소되는 등기들이죠. 그래서 그 수용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되지 않고 직권으로 존속을 인정한 건 말소되지 않고 또 수용되기 전에 이전 등기들, 보존 등기들은 말소되지 않고 이후에 된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이미 수용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64번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2번 보시면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2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의무자는 절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승소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제 모두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등기법에서 하나, 두세 문제 정도가 좀 힘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만 좀 난해했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지금부터 올해 시험 본 거요.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정답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을 봤을 때는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이제 평행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좀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못 보지는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것들이고요. 가끔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몇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좀 힘들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평이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틀린 것 했을 때 3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고 축척 변경은 이제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2번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은 채용용지가 아니라 하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이 되고요. 2번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이제 과수를 재배한다. 그럼 과수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이건 대가 아니라 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정비공장 안에 설치됐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되고요.
5번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항무지. 이것은 전형적인 임야의 모습이죠. 자, 43번.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은 뭐 쉬운 내용이죠. 자, 5번 유원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죠. 자, 44번.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은 일정한 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즉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1, 3, 4, 5번. 많이 읽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수업 시간에 그래도 몇 번 읽었던 부분이죠. 자, 2번 보시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것은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5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의 권리 결정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분할과 관련돼서 항상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예상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 그래서 확정 판결이나 뭐 공공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은 권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46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하여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계나 면적하고 상관이 없는 것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지목 변경. 지목은 경계나 면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3번이 이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7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은 이제 기초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 2번 경계점 복원하는 경계점 복원 측량이죠. 그리고 경계 복원 측량, 3번은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5번은 이제 해면성 만수 측량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의 지적 측량과 상관이 없죠. 우리가 지적 측량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이런 것 이외에도 측량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 측량 이런 것들이 있죠. 지적, 이제 삼각 측량, 삼각점 측량 이런 것들 기초 측량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랬으니까 이게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4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 지적도면의 일람도. 일람도라는 것은 지적 공부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람도는 이제 지번부여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대략적인 어떤 도면을 이제 일람도라고 하고,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49번.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색인도가 등록되지는 않죠. 색인도는 이제 도면, 임야도나 지적도,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이죠. 자, 50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이것도 많이 강조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5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죠. 다 맞추셨으리라 봅니다. 자, 51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뭐 많은 내용을 몰라도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약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이외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5가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52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4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내야 되는 것이죠. 자,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수령 통지를 받았을 때, 수령 통지를 받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6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납부 고지를 받았을 때는 3개월 안에 내야 되는 것이고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53번. 여기서는 이제 등기법이죠. 자, 등기법은, 조금은 이제 다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나왔죠. 자, 5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다 외우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대지권 등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자, 5번 보시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 한 동의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자,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에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나머지 1, 2, 3, 4번은 모르셔도 5번은 명확하게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5번 틀린 내용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4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요 가끔 했었죠.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는 이제 멸실 회복 등기는 폐지가 된 거고요.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리고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등기에는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래서 2번에 있는 멸실 회복 등기는 규정이 없고요. 또 1번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예고 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예고 등기에서요. 예고 등기. 과거에는 예비 등기라고 해서 예고 등기와 가 등기 두 가지 종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예고 등기를 폐지하고 가 등기만 두고 있죠. 자, 우리가 등기법 공부를 하실 때요. 예고 등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남아있죠. 예비등기로는.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 보시면요.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이제 직권으로 경정을 등기할 때요. 경정등기를 할 때.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뭐 차고 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다만 3번과 관련돼서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신청을 할 때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은 이제 주등기로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번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3자가 없어도 등기를 할 수는 있죠. 등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일단 경정등기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이것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번은 이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예고등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1번이 이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객관식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확실한 정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1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요. 1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5번입니다. 5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자 그랬습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또 권리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에 있어서 등기 명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신청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5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인데요. 자,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2번 보시면요.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17세이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인데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처럼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못한다,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57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등기 예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 여실히 또 나왔죠.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미등기 토지입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요. 가처분 등기만 말소하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래서 포괄 승계인, 상속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나왔죠. 그래서 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자, 4번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그 연원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 그리고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문제는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겠습니다. 자, 58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유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3번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어떻게 돼요?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요.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 등기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을 보시면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승역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자들도 자신의 존속기간 안에는 잔속기간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와 같은 사람들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60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등기요. 자, 이것도 민법과 관련되고요. 이것은 뭐 저당권 등기지만 좀 쉽게 나왔던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 4번 보시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지만요.
자, 61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자, 1번. 뭐 많이 했던 거죠.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안 되는 것이고요. 2번.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 상속 지분도 보존 등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가 안 되는 것이죠. 상속 지분. 또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만 안 되는 것 해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두 가지 항상 강조했었죠. 지분만 안 되는 것,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이게 2번, 3번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 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죠. 가압류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로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 5번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권리자 갑이 그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자, 등기법도요. 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이 정도까지는 좀 다루지 않고 어렵지만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자, 62번.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갑이 가처분 등기, 가처분을 2월 1일 날 하였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겠죠.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잠깐 쓸까요? 우리가 그 처분 제한 등기는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면서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몇 번 우리가 했던 평소 실력으로 보면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자,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가처분 등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요. 갑이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1일 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된 등기면은 이후에 등기예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이전 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들은 다 원칙적으로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건 다 말소가 됩니다. 자, 그걸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7월 1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6월 7일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그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기초가 됐던 등기, 가압류 등기가 1월 7일, 2월 1일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도요.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는데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이후에 있었지만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기초가 됐던 가등기 담보권은 1월 8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즉 가처분 채권자 갑보다도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1월 7일, 1월 8일 먼저 가압류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4월 2일에 등기를 했어요. 이후에 등기가 됐지만은 이 사람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소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요. 2013년 1월 9일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8월 1일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8월 1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요. 매매계약이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매매계약이 가처분 등기에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번과 2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압류 등기나 가등기 담보권이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가처분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는 것이지만은 매매계약은 어디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병이 등기한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8월 1일 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5번도 2번하고 똑같죠. 담보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등기된 2월 1일 전에 등기는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 등기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수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말소되는 등기는 4번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비슷한 또 말소해야 되는 등기와 관련돼서 63번 이렇게 있는데요.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뤘던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것이 나왔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그 존속을 결정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수용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되지 않고요. 또 말소되지 않는 것이 이제 수용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용 전에 이루어졌던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만은요. 우리가 또 하나 예외가 있었죠. 수용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수용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요.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유권은 이미 넘어간 거죠. 형식적으로 등기만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따라서 이 등기도 수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하고 똑같이 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수용 개시일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말소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전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그 상속 자체는 수용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요.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외에 2번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5번에는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직권으로 다 말소되는 등기가 되는 거죠. 다 말소되는 등기들이죠. 그래서 그 수용된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되지 않고 직권으로 존속을 인정한 건 말소되지 않고 또 수용되기 전에 이전 등기들, 보존 등기들은 말소되지 않고 이후에 된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이미 수용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64번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2번 보시면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2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의무자는 절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승소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제 모두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등기법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힘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이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만 좀 난해했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